로제의 신곡 아파트가 전 세계 차트를 강타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죠. 빌보드 핫백 차트에 진입했고 유튜브 조회수는 2억 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성공 뒤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유혹의 장소라며 가사를 문제 삼고 일본에서는 표절 논란까지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태국에서는 동료인 리사의 팬들이 로제를 보이콧하겠다고 나섰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그저 한국의 인기 아이돌 가수가 낸 노래일 뿐인데 이렇게나 많은 나라에서 논란과 방해, 공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노래 하나가 어떤 이유로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우선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일부터 살펴보죠. 얼마 전 말레이시아 보건부라는 이름의 SNS 계정에서 로제의 아파트 가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아파트를 클럽으로 만들자는 가사가 동양의 문화적 가치에 어긋난다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거죠. 이 발언이 퍼지면서 마치 말레이시아 정부가 로제의 노래를 공식적으로 비난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이게 가짜 뉴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의 계정은 말레이시아 정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었고 이 모든 건 한 계정이 퍼뜨린 거짓 정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로제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인식은 빠르게 퍼져버렸어요. 다음으로 일본을 볼까요? 일본에서는 아파트가 일본 가수 사와이 미쿠의 노래와 유사하다는 표절 시비가 붙었습니다. 두 곡의 멜로디 일부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표절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실제로 음악 전문가들은 흔히 사용되는 코드 진행이라며 표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 가수가 또 일본 음악을 베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로제의 팀 동료인 블랙핑크 리사의 태국 팬들이 로제를 보이콧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리사가 태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태국 팬들은 그녀가 블랙핑크에서 가장 돋보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으로 글로벌 성공을 거두자 일부 태국 팬들 사이에서 로제에 대한 질투와 반감이 일어난 거죠. 트위터에는 보이콧 로제라는 해시태그까지 등장하며 로제를 향한 부정적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노래 한 곡이 이렇게까지 국가 간의 감정과 문화적 갈등을 자극하고 심지어 팬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로제의 아파트는 단순한 K-팝 노래가 아니라 한국 아이돌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때 어떤 장애물과 맞닥뜨리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 사건의 배경과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스 문화부 기자로 로제의 아파트가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각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사건이 저의 관심을 끌었죠.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로제의 노래 가사가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하다며 비난했다는 보도가 퍼지면서 아파트가 단순한 K-팝 노래를 넘어 문화적 갈등의 씨앗이 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처음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솔직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말레이시아에서 그리고 왜 로제의 곡을 이렇게 문제 삼는 걸까?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지만 이렇게 특정 국가의 정부기관이 노골적으로 한 곡을 비난하는 일은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더 깊이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보고 싶었죠.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가짜 뉴스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문제의 글은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아닌 그럴듯한 이름을 사용한 무명 계정에서 퍼뜨린 거짓 정보였어요. 이 계정은 로제의 아파트 가사가 동양의 문화적 가치에 어긋난다며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이 글이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된 겁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곧바로 우리와 무관한 계정이 퍼뜨린 가짜 뉴스라고 밝혔지만 이미 여론은 혼란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를 사실인 양 보도했고 SNS에서는 로제의 아파트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죠. 그저 한 곡의 가사가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주장 하나로 인해 한 나라의 여론을 뒤흔든 겁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게 된 걸까?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자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겁니다. K-팝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반감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이런 논란을 퍼뜨려 한국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얽힌 다른 논란들에 대해서도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의 표절 논란을 조사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가짜 뉴스 사건을 조사한 후 저는 일본에서 벌어진 표절 논란을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가 단순히 유해하다는 비난을 넘어 저작권과 관련된 표절 시비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로제의 아파트가 2013년에 발매된 일본 가수 사와이 미쿠의 곡 미안해 착한 아이로 있을 수 없어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는 겁니다. 저는 일본의 여러 커뮤니티와 SNS를 조사하면서 이번 논란이 실제 일본 내 젊은 세대들이 K-팝을 좋아하는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 특히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K-팝과 K-드라마를 매우 좋아하고 BTS나 블랙핑크를 한국 아이돌이 아닌 글로벌 스타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로제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이자 패션 아이콘으로서 일본 젊은 층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리에서는 로제와 같은 스타일의 메이크업과 패션을 따르는 로제룩까지 유행하고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일본에서도 일부 보수적인 팬층이나 K-팝의 성공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번 논란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트위터나 특정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가수들이 일본 음악을 베낀다는 식의 이야기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뉴욕에 있는 한 음악 평론가에게 이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는 K-팝의 글로벌 성공이 일본 내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일본의 젊은 세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해요. 하지만 여전히 일본 내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 특히 K-팝의 급부상의 위협을 느끼는 이들은 한국 가수가 일본 문화를 베낀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일본 내에서 양쪽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죠. 실제로 음악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아파트와 사와이 미쿠의 곡이 표절이라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코드 진행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본 팬들은 두 곡의 짧은 멜로디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표절이라고 주장하며 SNS에서 여론을 형성해 갔습니다. 이들은 K-팝이 인기를 끌기 위해 일본 음악을 베끼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어요. 이런 반응은 일본 젊은이들의 전반적인 의견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팬들은 K-팝과 J-팝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K-팝과 한류 드라마, 한국 패션이 유행하면서 한국 문화는 일본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블랙핑크를 비롯한 K-팝 아이돌의 콘서트가 열릴 때마다 일본 팬들은 매진 행렬을 이루며 거리에서는 한국 스타일의 패션과 뷰티가 유행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런 표절 논란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조사를 하면서 깨달은 점은 일부 보수적인 일본 팬들 사이에서 여전히 한국과 일본의 음악적 경쟁 심리가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내 K-팝의 인기와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J-팝 팬들 중 일부는 한국 음악이 자신들의 문화를 잠식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K-팝이 조금이라도 일본 요소와 겹치는 부분이 나오면 표절이라는 공격을 통해 K-팝의 성공에 제동을 걸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일본에서의 표절 논란은 젊은 세대들 사이의 K-팝에 대한 사랑과 일부 보수층의 문화적 경쟁, 심리가 얽혀 복잡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던 겁니다. 표절 여부는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 부정되었지만 일본 내에서는 일부 팬들 사이에서 여전히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과 반감이 교차하면서 K-팝이 일본 내에서 갖는 복합적인 위치가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K-팝의 글로벌 성공이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 문화적 갈등과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로제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조사할 차례입니다. 태국에서의 반응은 일본과 또 다른 이유로 로제와 블랙핑크 내의 멤버 관계에 대한 복잡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말레이시아에서의 가짜 뉴스와 일본에서의 표절 논란을 조사한 후 저는 이번에는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로제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앞의 논란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이번엔 팬들 사이의 갈등이 핵심이었고 그 중심에는 블랙핑크의 태국 멤버 리사가 있었습니다. 블랙핑크는 아시아와 세계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태국에서는 리사가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리사는 태국 출신으로 그녀의 성공은 많은 태국 팬들에게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주었죠. 리사의 솔로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마다 태국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했고 태국 팬들은 그녀의 성과를 응원하며 국가적인 스타로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로제의 아파트가 성공을 거두며 빌보드 차트에 오르자 일부 태국 팬들 사이에서 미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SNS에서는 리사가 블랙핑크에서 가장 돋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로제가 리사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죠. 이들은 로제의 아파트가 글로벌 차트에서 성과를 올리는 것을 일종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부 극성 팬들은 로제의 음악과 SNS 활동을 보이콧하자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보이콧 로제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로제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는 부정적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팬덤 내에서 같은 그룹 멤버 간에 이런 식의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특정 국가의 팬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 멤버를 보이콧하는 운동을 벌이는 경우는 이례적이었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일부 태국 팬들이 이런 보이콧 운동을 위해 자동화된 프로그램 봇을 사용해서 로제의 유튜브 채널을 신고하고 그녀의 게시물에 부정적인 반응을 집중적으로 달기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아이돌 팬덤의 갈등에만 그치지 않고 태국 내 한국에 대한 감정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바로 최근 태국에서 불거진 벤코리아 운동과 연관이 있었던 겁니다. 몇 달 전 태국 SNS에서는 한국 여행 보이콧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의 시작은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태국인들의 한국 입국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인의 비자 발급과 입국 절차를 강화하면서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차별하고 있다는 반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태국의 SNS에서는 우리도 한국에 가지 말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많은 태국 네티즌들이 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며 벤코리아 운동이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타격을 입으면서 태국 내에서는 K-팝을 포함한 한국 문화에 대한 반감도 일부 생겨나게 되었죠. 한국 여행 보이콧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K-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일부 태국 팬들 사이에서 로제에 대한 보이콧 운동이 더욱 강하게 번져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K-팝이 글로벌 무대에서 겪는 갈등이 단순히 음악적 성공이나 팬덤의 문제를 넘어 국가 간의 문화적, 정치적 긴장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로제의 성공이 태국 팬들 사이에서 리사에 대한 자부심과의 갈등을 일으켰고 여기에 벤코리아 운동이라는 국가적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갈등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많은 젊은 팬들은 여전히 블랙핑크의 전체적인 성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태국 내에서 로제와 리사 모두를 응원하는 팬들이 다수이며 이들은 보이콧 운동을 벌이는 일부 팬들을 비난하며 블랙핑크는 하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팬덤의 갈등은 일부일 뿐 태국의 블랙핑크 팬들 사이에는 여전히 로제와 리사 모두를 사랑하는 응원 열기가 뜨겁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태국에서 벌어진 이 보이콧 운동과 벤코리아 운동을 통해 저는 아이돌 팬덤의 양면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팬덤은 아티스트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이지만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국가적 자부심과 얽힌 경우에는 그 감정이 더 복잡하고 강렬해지기도 하고요. 이제 로제의 아파트가 전 세계에서 일으킨 다양한 반응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K-팝이 국제적 무대에서 겪는 갈등과 도전에 대해 결론을 내려볼 때가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가짜 뉴스, 일본의 표절 논란 그리고 태국의 보이콧과 벤코리아 운동까지 로제의 아파트가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동시에 여러 나라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을 보고 저는 자연스럽게 K-팝의 세계적 위상과 도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들을 취재하며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한 나라의 아티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때 겪는 문화적 충돌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K-팝은 단순히 음악 장르의 성공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 나라에서 저마다의 문화적, 정치적 이슈가 엮여 복잡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에서의 가짜 뉴스는 K-팝의 인기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문화적 보수성과 정보 왜곡의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무슬림 국가로 서구화된 이미지나 자유로운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가 그들에게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있었죠. 하지만 정작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 하나가 여론을 급속도로 혼란에 빠뜨린 상황은 K-팝이 직면하는 글로벌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음악의 문제를 넘어 문화적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례였죠. 일본에서는 표절 논란이 일어났지만 이 역시 단순히 두 곡의 유사성을 문제 삼은 것 이상이었습니다. 일본 내 K-팝 팬들 중 다수는 로제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일본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보수적인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경쟁심이 남아 있습니다. K-팝이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J-팝 시장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자 일부 팬들은 K-팝이 일본의 음악을 베끼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한국의 복잡한 역사적 감정이 음악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이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국에서의 상황은 더욱 복합적이었습니다. 태국 팬들 사이에서 발생한 로제 보이콧 운동은 한편으로는 팬덤 내 경쟁과 우상화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 태국 사회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분란이 증대되고 있는 배경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밴코리아 운동을 통해 확산된 한국 여행 보이콧이 일종의 반한 정서로 이어지고 이 영향이 K-팝 아티스트에게까지 확산된 것입니다. 태국 내 리사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자부심이 로제의 성공에 대해 일부 배타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여기에 한국과 태국 사이의 사회적 긴장이 결합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겁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니 K-팝의 글로벌 성공이 다양한 국가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가짜 뉴스는 K-팝이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일본에서의 표절 논란은 문화적 경쟁심이 부추기는 갈등을, 그리고 태국에서의 보이콧 운동은 팬덤과 국가적 자부심이 뒤섞여 극단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로제와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때 그들이 맞닥뜨리는 장애물은 단순히 음악적이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는 문화적 갈등, 그리고 국가 간의 정치적 감정이 K-팝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적 대표자로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동시에 다양한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도 결국 K-팝의 글로벌 성공이 복합적인 문화적 도전을 함께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제와 블랙핑크를 포함한 K-팝의 국제적 성공이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이번 사건들을 통해 얻은 통찰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취재하며 저는 K-팝이 국제적 성공을 이루면서 한국 문화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들은 단순히 개인 아티스트가 겪는 문제를 넘어 K-팝이 한국 문화의 얼굴로서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로제는 원래 음악적 재능과 패션 감각으로 유명했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와 생활 방식까지 세계에 소개하는 문화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아파트 뮤직비디오와 관련된 인터뷰에서 로제가 한국의 술 문화인 소맥을 소개하고 아파트 게임을 언급하자마자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음주 문화와 게임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로제와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은 그들의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통해 K-팝이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로제와 같은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 그들의 행동 하나, 발언 하나가 한국의 이미지와 연결되며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긍정적인 문화 확산 효과에도 불구하고 K-팝의 성공에는 항상 문화적 갈등과 오해가 뒤따릅니다. 로제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K-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에서 한국 문화를 자신들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표절 논란이나 말레이시아의 가짜 뉴스 사건은 모두 한국 문화가 단순히 수용되기보다는 현재의 문화적 배경과 부딪히며 다양한 해석과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문화적 갈등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K-팝이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곡의 히트가 단순한 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국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태국의 일부 극성 팬들이 로제를 보이콧하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많은 태국 팬들은 이를 비판하며 블랙핑크는 하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국의 많은 젊은 팬들은 블랙핑크 멤버들 각각의 개성과 성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팬덤 문화를 다시 다잡게 된 겁니다. 이처럼 K-팝 아티스트들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 사이에 대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인 K-팝 문화가 결합하여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은 보다 글로벌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K-팝의 국제적 성공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인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로제와 같은 아티스트들이 세계적 무대에서 활약할 때마다 그들은 한국의 음악, 패션,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의 사회적 가치까지 소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세계에 다가가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에서 벌어진 논란을 취재하면서 저는 로제의 아파트가 단순히 K-팝의 한 곡을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촉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노래 하나가 과거의 한국 문화와 최신 트렌드까지 동시에 조명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례는 가수 윤수일 씨입니다. 40여 년 전 1980년대에 발표된 윤수일의 히트곡 아파트는 한국인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곡이지만 이번에 로제의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수일 씨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로제의 아파트에 대해 내 노래가 재개발, 재건축된 기분이라며 재치 있게 표현하기도 했죠. 그는 로제에게 밥 한 끼 사고 싶다고 말하며 후배 가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이처럼 로제의 아파트는 과거의 한국 문화를 현재와 연결시키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한국의 대중음악 유산을 재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현상은 개그맨들의 패러디 열풍입니다. 개그맨 곽범과 엄지윤은 유튜브 채널 빵송국에서 아파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재건축 아파트라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었죠. 그들은 각각 아로지엠 노잼과 브루즈 마부르지 마로 변신해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표정과 스타일을 똑같이 따라하며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 패러디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개그맨들이 로제의 아파트를 패러디하는 것은 단순한 유머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유쾌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로제의 아파트와 함께 한국의 술 문화도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뮤직비디오의 아파트 게임과 로제가 미국 패션지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소맥소주 맥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이 인터뷰를 계기로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소맥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파트 게임이 뭔지를 궁금해하는 댓글이 쏟아졌고, SNS에는 해외 팬들이 소맥을 만들어 마시는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실제로 한국의 주류 업계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K-술 코리안 알코올을 해외 시장에 더 널리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트진로는 과일 소주의 인기를 확인하고 베트남의 해외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으며, 롯데 칠성음료는 미국 주류 회사와 협력하여 미국 내 소주 시장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로제의 아파트로 인한 한국 술 문화의 관심이 단발적인 유행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죠. 이처럼 로제의 아파트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전통문화, 그리고 현대적 트렌드를 함께 조명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재탄생하는 모습은 해외 팬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고 있었죠. 로제의 아파트는 발매 직후부터 전 세계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며 유튜브 조회수에서 매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불과 11일 만에 2억 뷰를 돌파했고, 그 이후로도 매일 수백만의 조회수가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유튜브에서는 아파트 뮤직비디오가 K-팝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음악 팬들에게 사랑받으며 Must Watch Video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한 이 곡은 팝과 K-팝의 경계를 허물며 유튜브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팬들은 뮤직비디오에 댓글을 남기며 이 조합은 상상도 못했다, 이 곡을 들으면
한국과 미국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느낌이라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유튜브에서는 아파트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실시간 인기 급상승 동영상으로 랭크되고 있죠. 또한 로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파트와 관련된 쇼츠 영상들을 올리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로제의 첫 번째 쇼츠 영상은 공개 직후 7천만 뷰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그녀가 소맥 만드는 법이나 아파트 게임 설명 같은 한국 문화를 담은 짧은 영상을 추가로 올리자 해외 팬들이 이를 따라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튜브에서 로제의 아파트를 패러디하거나 리액션 영상을 올리는 외국인 유튜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조합에 매료된 유튜버들이 뮤직비디오 속 의상과 안무를 따라하며 자신들만의 색깔로 재해석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유튜버들은 한국의 술게임 문화를 처음 접해봤다, 소맥을 마시는 방법을 배웠다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이러한 반응 덕분에 로제의 아파트는 단순한 곡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APT 뮤직비디오의 폭발적인 반응을 주목한 미국 언론사들도 잇따라 보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빌보드, 빌보드, 롤링스톤, 그리고 타임TIME 등 유력 매체들은 로제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새로운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타임지는 로제는 이번 곡을 통해 한국과 서구의 음악 스타일을 완벽히 결합했다며 K-팝이 더 이상 동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대중음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로제의 아파트는 유튜브와 전 세계 주요 언론 매체에서 매일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며 한국 대중문화의 파급력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로제가 글로벌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고, 로제는 이를 통해 아파트를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한국의 상징적인 콘텐츠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로제의 아파트는 전 세계 팬들에게 신선하고도 매력적인 한국 문화를 알리는 창구가 되었고, 유튜브는 그 무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K-팝 아티스트들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전파하는 문화 대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단지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중요한 흐름을 상징하고 있었죠. 로제의 아파트가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저는 이 곡이 단순한 K-팝 히트곡을 넘어 한국 문화를 국제 무대에 소개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2억 뷰를 넘어서면서 로제와 함께 한국을 배우고 경험하고자 하는 해외 팬들의 반응이 쏟아졌죠. 그리고 이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의 술 문화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로제는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소맥소주 맥주와 아파트 게임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를 계기로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술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해외 팬들은 유튜브와 틱톡에서 소맥을 만드는 방법을 따라하거나 아파트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공유하며 로제의 음악과 함께 한국의 음주 문화를 경험하고자 했죠. 또한 아파트의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준 한국적 요소들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완벽히 담아내며 외국 팬들로 하여금 한국 문화의 다채로움에 매료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제의 패션과 스타일은 세계적인 감각을 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적인 요소들이 녹아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게임과 소맥 문화가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되면서 한국 문화가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소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로제의 아파트를 통해 한국이 단순한 콘텐츠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타임지는 로제와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이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죠. 이제 한국은 음악, 음식, 패션을 넘어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수출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로제의 아파트가 해외 팬들로 하여금 한국 문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감정과 가치를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유도했다는 점입니다. 뮤직비디오 속에서 한국의 아파트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상징하는 장소로 그려지면서 팬들은 한국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클럽으로 만들자는 가사는 한국인들의 유머 감각과 자유로운 감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해외 팬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죠. 결국 로제의 아파트는 단순히 트렌디한 곡을 넘어 한국의 정서와 문화가 글로벌 사회에 어떻게 공유되고 또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비해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며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K-팝이 이제는 단순한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넘어 한국의 가치와 생활 방식을 세계에 전달하는 강력한 문화적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가 만들어낸 이 한국 문화 확산의 흐름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이 한국을 더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로제의 APT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벌어진 논란과 열광적인 반응을 취재하면서 저는 이번 곡이 단순한 음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제는 이 곡을 통해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그 과정에서 K-팝이라는 장르가 단순히 한국 음악을 넘어서 한국 문화와 정서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문화적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로제의 아파트가 유튜브 조회수 수억 뷰를 기록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시작된 이 열풍은 전 세계 팬들에게 단순히 한 곡의 음악을 넘어 한국 문화를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소맥을 만들어 마시는 법, 아파트 게임을 즐기는 방법, 그리고 한국의 음주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고 이는 로제의 아파트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튜브에서 로제의 뮤직비디오와 쇼츠 영상은 매일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 급상승 동영상 목록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은 로제의 영상을 보며 직접 소맥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아파트 게임을 따라하며 한국의 독특한 놀이 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열풍이 단순히 팬들에 따라 하기 놀이로 끝나지 않고 한국 술 문화에 대한 더 깊은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한국 주류업계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일 소주와 같은 새로운 제품들을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베트남에 소주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고 롯데칠성음료는 미국의 주류 회사와 손잡고 미국 내 소주 시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는 한국 대중음악과 한국 술 문화가 하나로 융합된 사례가 되어 한국의 술이 세계적인 주류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단순히 한국 술 문화의 유행만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로제의 곡이 전 세계에서 성공을 거두며 과거의 한국 문화와 현대의 트렌디한 한국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게 된 점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히트곡인 윤수일의 아파트가 로제의 아파트 덕분에 다시 주목받게 되었고 윤수일 씨는 후배 가수 로제에게 밥 한 끼 사고 싶다며 후배의 성공을 축하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로제의 성공은 윤수일의 히트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세대를 넘나드는 한국 대중음악의 유산을 재조명하게 만들었고 이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로제의 아파트는 한국 대중문화를 더욱 유쾌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그맨 곽범과 엄지윤이 빵송국 유튜브 채널에서 로제의 아파트를 패러디한 재건축 아파트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영상은 원작 뮤직비디오의 스타일과 느낌을 유머로 풀어내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각각 아로지엠 노잼과 브루지 마 부르지 마로 변신한 그들의 패러디 영상은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뮤직비디오를 완벽하게 재현하며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패러디 영상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것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유머 감각을 전 세계 팬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간 이 패러디 영상들은 K-팝 팬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한국 대중문화의 다양성과 유연함을 알리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에는 도전도 따릅니다. 로제의 아파트가 여러 나라에서 큰 성공을 거두자마자 말레이시아에서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일본에서는 표절 논란이 일어났으며 태국에서는 일부 팬들이 로제를 보이콧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로 확산되면서 각국에서 문화적 갈등과 오해가 일어나고 이러한 도전이 K-팝 아티스트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가짜 뉴스 사건에서는 한국의 개방적인 문화와 보수적인 현지 문화가 충돌했으며 일본의 표절 논란에서는 K-팝의 인기가 일본 J-팝의 입지를 위협한다는 불안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태국의 벤코리아 운동과 맞물려 로제를 향한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는 등 각국의 문화적, 정치적 배경이 K-팝 아티스트들에게 다양한 도전과 시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에도 불구하고 로제와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문화의 다층적인 면모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단순히 한국의 소리를 전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생활 방식, 가치관, 그리고 정서를 담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서는 외국 팬들에게는 때로는 낯설지만 그 안에 담긴 보편적 감성과 사람에 대한 따뜻한 유대감은 글로벌 사회에서도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주목받고 동시에 과거의 유산과 현대적인 요소들이 새롭게 조명되는 현상은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 속에서 독창적인 위치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K-팝은 단순히 한 장르를 넘어 한국이 세계에 다가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로제의 노래 한 곡이 전 세계 팬들과 언론의 이목을 끌고 유튜브와 SNS를 통해 소맥과 아파트 게임이 유행하는 현상은 K-팝이 글로벌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저는 K-팝의 성공이 단순한 음악적 성과가 아니라 한국의 정체성을 전 세계에 확립해 나가는 과정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로제와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이 단순히 음악과 춤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여 세계와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파급력은 이제 한국을 글로벌 사회에서 하나의 강력한 문화적 존재로 자리 잡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로제와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이 새로운 도전과 갈등을 겪겠지만 그들은 이를 넘어 한국의 문화를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세계에 소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K-팝은 세계가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한국과 공감할 수 있는 다리를 놓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